안녕하십니까. 둔산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제 학생 기다리는 동안 30분 정도 남았는데요. 간단하게 컵에 관한 단상 하나 논술 사고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컵에 물이 반 담겼습니다. 반이 딱 이렇게 반이 담겼습니다. 컵이 있고 물이 반이 딱 담겼습니다. 그랬을 때 컵에 물이 반 담겨있다는 사실을 보고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와 반이나 있네 하는 거하고 여기에 반밖에 없네 라는 거하고 좀 말투가 이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두 가지를 가지고 어떤 생각이 바람직할지 판단해 보라고 그러면 반이나 있네 이게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쵸? 그러면 반밖에 없다는 생각은 부정적이고 그리고 반이나 있다는 생각은 긍정적일까요? 이렇게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반밖에 없다는 긍정적이고 이거는 부정적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정말 그럴까요? 반이나 있으니 우리는 서로 나누어 먹자 아니면 혼자 먹더라도 충분한 양이다 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맞습니다. 반밖에 없으니까 큰일이라는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것도 맞습니다. 다만 반이나 있네 더 안 구해도 되겠네 이 정도면 됐어 하면 욕심이 없어집니다. 욕심 하고자 하려고 마음심 욕심을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본다면 성취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욕심이라 하면 나쁘고 성취 동기가 크다 의욕이 크다 그러면 좋다 이렇게 아다르고 어다르겠지만 어차피 성취 동기가 적습니다. 자 나는 70점이나 됐어 그 정도면 됐지 하면 공부 안 합니다. 마찬가지로 겨우 80점이야 난 더 공부해 만족할 수 없어 하면 공부 더 잘하죠. 자 학생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욕심입니다. 욕심 하고자 하는 마음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만 공부하면 되지 라는 학생들 허다합니다. 20년 동안 가르치다 보면 욕심이 없으니 자기 욕심껏 공부를 하라고 하면 이만큼만 합니다. 왜? 해도 안 되고 힘들고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만큼만 하지 못하는 영역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못할 만큼만 합니다. 자, 두 가지 판단에서 저라면 안 할 것, 반밖에 없어 라는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더 하고자 하는 덩치력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보통 책이나 가르침을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첫 번째 것을 긍정적이라고 가르치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이고 1차적인 의미만을 교훈으로 가르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에 대한 방향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또 그렇습니다. 이렇게라서 컵이 있으면 컵의 예시도 제가 많이 드는데요. 불투명한 이 컵이 있으면 공부를 이만큼 하던 아이가 이만큼 하면 6배, 7배를 하게 됩니다. 곱하기 7. 혹자는 10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물이요. 요만큼 찰랑찰랑 넘치더라도 성적이 안 오릅니다. 성적은 여기부터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면 물이 넘쳐 흘러서 찰랑찰랑 넘쳐 흘러서 이렇게 해서 흐르면 여기까지 하면 이게 옳은 성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이만큼 하다가 이렇게 5배, 6배를 해요. 공부를 했는데도 성적이 안 올랐다고 합니다. 자, 공부를 했는데도 성적이 당연히 안 옵니다. 성적은 여기서 체크하는 것이고 공부는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넘쳐야 됩니다. 넘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성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밖에 안 남았다는 것은 아직 성적으로 되려면 그죠? 반이나 남았다는 것은 성적으로 친다면 오를 가능성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동기, 욕구. 이제 컵이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에 벼룩을 놓으면 벼룩이 점프를 한답니다. 근데 여기다 종이로 이렇게 막아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뛰다가 이게 종이를 없애줍니다. 그러면 벼룩이 이 안에서 그때도 또 이만큼만 뛴답니다. 그래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한답니다. 이게 이제 확인은 하지는 못했지만 무엇을 뜻하냐면 본인이 만들어진 한계 그러면 이 컵 높이
컵의 높이는 본인이 만들어 놓은 한계랍니다. 공부는 이 한계를 돌파했을 때 효과를 본다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한계를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학 수학 수능 시험에 나온 문제 요지. 생선을 생선을 싸죠. 꽃을 싸죠. 신문지는 꽃 한 길을 나고. 자, 생선을 싸게 되면 그 비린내가 난다고 합니다. 자, 이 교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면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친구를 어울리면 좋지 못하다. 생선을 싼 거는 나쁜 친구고, 꽃을 싼 거는 좋은 친구다. 그렇다면, 같은 신문지라도 쓰임새나 환경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지만, 두 신문지는 역시 똑같이 쓰레기로 버려집니다. 자, 모든 신문지를 꽃을 써야 합니까? 생선은 무엇으로 써야 합니까? 자, 그러니까 이 생선을 나쁜 친구와 비교하고 꽃을 좋은 친구하고 비교를 했던 그 논리성, 그거를 당연한 듯이 좋은 친구는 좋은 사람 되고 나쁜 친구는 나쁜 친구. 자, 꽃은 꽃향이고 친구는 친구니까 그러면 생선도 좋은 것이고 생선도 친구도 좋고 나쁜 것은 없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런데 그 친구들의 향기가 묻는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자, 신문지의 선택의 권한이 없어. 그러니까 선택자의 의지인, 자, 나는 이렇게 깨끗한데 이 안에 친구에 따라서 내가 물든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수동적으로. 거꾸로 이 내가 이 신문지를 물들일 수 있다는 생각. 자, 그러면 이게 생선이나 그죠? 꽃이라고 치면 내가 꽃이니까 좋은 걸 물들였고 내가 생선이니까 나쁜 걸 물들였습니까? 말이 안 되죠. 학생들보다 어쩌면 학부모의 역할이 학생을 만들어가고 싸나가는 거죠. 이게 물건인데 요걸 싼 호장. 그죠? 자, 꽃이 있는데 이 화분이 있으면 이 화분에 따라서 꽃도 달라지는 것은 아닐까요? 자, 생선 비린내가 싫고 꽃향기는 좋고 모든 사람이 생선 가게를 하지 않고 꽃 가게를 해야 합니까? 자, 쓰임새가 다양하고 쓰임새는 상호관계에 의해서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각각 쓰임새가 서로 다르고 썩 좋고 나쁘다는 건 하나의 시각일 뿐입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교훈을 판정할 수 있어야겠죠. 표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내면적인 숨겨진 이야기도 찾아야겠죠. 자, 학생들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겉만 보지 말고 더 생각할 수 있는, 뒤집어 생각하고 거꾸로 생각하고 반전으로 생각을 해보고 다양한 각도로 생각해보고,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가르칠 때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셔야 되고, 학생들도 어떤 걸 배울 때 그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의 의문을 한 번쯤은 가져보면서 비판적으로 받아주셔야 됩니다. 자, 동아쌤이 이렇게 거꾸로 당상을 올렸는데, 이렇게 거꾸로 어떤 친구들의 밴드글이 있습니다. 밴드. 저희 친구들 밴드글에서 좋은 글이라고 하면 댓글로 좋다, 멋지다, 그래. 그러면 이걸 가지고 진짜 좋은지 제가 따져본 글들이 한 40개에서 50개 정도가 있습니다. 좀 하다가 말았는데요. 누군가는 이런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50개 정도를 만들어 놨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더 확장하고 누구나 다 당연히 생각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왜 돌이켜보는지, 왜 뒤집어보는지, 왜 거꾸로 보고 뒤집어 보고 아니면 비틀어 보고 아니면 그것을 다시 재구성해서 보는지, 그런 생각의 기술, 생각의 방법, 그런 생각을 훈련하는 예시들을 올려드릴 생각입니다. 그 첫 번째로 이 컵 이야기를 올려드립니다. 자, 컵이 있습니다. 자, 물이 반이나 많든 반밖에 없든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이 물이 반이나 있는 반밖에 없는 이 사실이 아니라 이 사실을 둘러싼 상황이 이 사실을 판단하게 한다는 것,
이 사실만 가지고 판단할 때는 오류가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